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논문은 바로 패트릭 루이스 등이 발표한 지식 집약적 NLP 과제를 위한 검색 증강 생성, 우리가 흔히 RAG라고 부르는 바로 그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요,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독창적인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제시했고요. 현재 LLM 분야에서 핵심적인 방법론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RAG의 핵심 아이디어가 대체 뭔지, 그리고 학술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아주 재밌고 또 직관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언어 모델이 오픈북 시험을 본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기존의 모델들은 모든 지식을 자기 파라미터 안에 다 외워야 하는, 말하자면 클로즈드북 수험생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RAG는 외부의 방대한 지식 소스를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똑똑한 오픈북 수험생에 가깝습니다. 논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파라미터 기반 기억 방식, 즉 클로즈드북 방식은요. 지식이 한번 모델 안에 구워지면 업데이트가 너무 어렵고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각 현상도 바로 여기서 나오고요. 반면에 오른쪽, 검색을 활용하는 오픈북 방식은 외부 자료를 보니까 당연히 최신 정보 반영도 쉽고 출처도 명확해서 검증이 가능하죠. RAG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둘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LLM이 가진 지식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으로 나온 RAG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실험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였는지 그 이유를 파고들 거고요. 마지막으로 RAG의 가장 큰 기여 중 하나인 지식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고 이 연구가 던지는 더 큰 질문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LLM이 가진 지식의 문제점. 도대체 왜 모델 파라미터에만 의존하는 클로즈드북 방식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생각해보면 TOV나 바트 같은 모델들, 물론 대단하죠. 그 파라미터 안에 어마어마한 지식을 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명확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그 지식을 업데이트하려면 모델을 거의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켜야 해요. 비용이 엄청나죠. 또 답은 내놓는데 그 근거가 뭔지는 알려주지 못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에 취약합니다. 이러니 정말 정확한 최신 지식이 필요한 일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논문이 내놓은 해결책이 그로 RAG, 검색 증강 생성입니다. 말 그대로 두 종류의 뇌를 합쳐놓은 아주 강력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RAG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논문의 그림 1을 보면 딱 4단계로 정리되는데요. 먼저 질문, 즉 입력 X가 들어오면요. 검색기가 외부 데이터베이스, 위키피디아 같은 곳에서 관련 있는 문서 Z를 쫙 찾아옵니다. 그 다음엔 생성기 제너레이터가 원래 질문 X랑 방금 찾아온 문서 Z를 같이 보고 최종 답변 Y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엔드투엔드로 한 번에 학습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성기가 더 좋은 답변을 만들 수 있도록 검색기까지 같이 훈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검색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답변 생성에 도움이 되는 검색을 하도록 똑똑해지는 거죠. 이 구성 요소들을 비유로 들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검색기는 도서관의 사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논문에선 DPR이라는 모델을 썼는데 얘가 질문에 맞는 참고 자료를 기가 막히게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성기, 여기선 BART를 썼는데 얘는 저자입니다. 사서가 찾아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논리정연하게 글을 써내는 작가인 셈이죠. 논문을 보면 RAG 모델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RAG 시퀀스랑 RAG 토큰인데요. 차이가 좀 중요해요. RAG 시퀀스는 답변을 만들기 전에 딱 한 번만 관련 문서를 찾아보고 그 문서만 가지고 답변 전체를 쭉 생성합니다. 좀 단순하죠? 근데 RAG 토큰은 훨씬 유연해요. 답변을 한 단어, 한 토큰씩 뱉어낼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문서를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바마는 어디서 태어났고 그의 첫 책은 뭐죠? 라고 물으면 하와이라고 답할 때는 출생 정보를 보고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고 답할 때는 책 정보를 참고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복잡한 질문에도 정교한 답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 성능이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RAG가 기존의 쟁쟁한 모델들과 붙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RAG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추럴 퀘스천스라는 아주 유명한 QA 벤치마크인데요. RAG 시퀀스 모델이 정확도 44.5%를 찍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파라미터가 110억 개인 초고대 모델 T5보다도 높고 검색해서 답을 뽑아오는 방식의 최강자였던 DPR도 이긴 수치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찾아서 보여주는 걸 넘어서 그걸 가지고 새롭게 생성하는 방식이 더 강력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표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논문의 표 1인데요. 보시면 내추럴 퀘스천스뿐만 아니라 트리비아 QA, 웹 퀘스천스 같은 다른 어려운 데이터셋에서도 전부 쏟다, 즉 당시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한두 군데서만 잘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능이 아주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라그가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그냥 점수가 높다, 이걸 넘어서서 그 이유를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논문에서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RAG는 정답이 검색된 어떤 문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조차 정답을 생성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RAG는 단순한 복사 붙여넣기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 조각들을 모으고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 즉 파라미터까지 동원해서 완전히 새로운 정답을 합성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1.8%. 이게 뭐냐면 검색된 문서만 봐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추출 모델이라면 정답률이 0%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서도 RAG는 11.8%나 정답을 맞췄다는 겁니다. RAG의 생성 능력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논문에 나온 해밍웨이 예시를 보면 감이 확 오실 겁니다. 입력으로 해밍웨이가 주어졌을 때 RAG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입력으로 그냥 해밍웨이라고만 줬어요. 그랬더니 RAG 토큰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면서 실시간으로 참고 자료를 바꿔가며 봅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구절을 만들 땐 그 소설이 언급된 문서를 보고 무기여 자릿거라를 만들 땐 또 다른 문서를 보는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검색된 정보는 그냥 단서일 뿐이고 그걸 바탕으로 모델이 자기 파라미터 안에 저장되어 있던 소설의 정확한 플레임 같은 지식을 끄집어내서 조합한다는 거예요. 외부 기억과 내부 기억이 정말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초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RAG가 훨씬 낫습니다. 제퍼디 퀴즈를 만드는 과제를 시켜보고 사람들한테 뭐가 더 좋은지 물어봤더니 RAG가 만든 퀴즈가 훨씬 더 사실에 기반하고 또 구체적이라고 압도적으로 평가했어요. 무려 42.7% 대 7.1%니까요. 역시 근거 자료를 보고 만드니까 답변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RAG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AI의 뇌를, 모델 전체를 다시 학습시키지 않고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들이 이걸 보여주려고 정말 기발한 실험을 했어요.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대통령이 바뀐 나라들에 대해 질문을 던진 거죠. RAG 모델한테 2016년 위키피디아를 참고하라고 시키니까 2016년 당시 대통령 이름을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러고 나서 참고 자료만 2018년 위키피디아로 싹 바꿔줬더니 놀랍게도 2018년의 대통령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만약 연도가 안 맞으면 정확도가 4%로 뚝 떨어졌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RAG의 지식 창고는 마치 컴퓨터의 USB 메모리처럼 그냥 뺐다 꼈다, 즉 핫스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AI의 지식을 이렇게 쉽게 최신화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남긴 것들, 즉 핵심적인 기여와 명확한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기여는 정말 명확하죠. 검색과 생성을 합치는 아주 일반적인 틀을 제시했고 성능도 최고를 찍었고요. 답변 퀄리티도 높였고 무엇보다 지식 업데이트가 쉬워졌다는 게 정말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자로서 비판적으로 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검색기가 잘해야 전체 성명이 잘 나옵니다. 검색기가 엉뚱한 걸 찾아오면 답도 이상해지겠죠. 둘째, 참고하는 위키피디아 같은 외부 자료의 퀄리티나 편향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굳이 지식이 필요 없는 창의적인 글쓰기 같은 걸 시키면 검색 기능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소위 붕괴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논문은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AI의 지식이 모델 안에 박제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빌려오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과연 그 AI의 지능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정보를 찾고 종합하고 유창하게 표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지능일까요? RAG는 단순히 성능 좋은 모델을 넘어서 우리에게 지능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